나주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 강의가 좀 있어서 지방 출장을 가느라고 이거는 어제 촬영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못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도움 되실까 이렇게 오늘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뭐 LOC, 데이 LOC 가격은 못 드려도 그냥 전체적인 제 의견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남깁니다. 자, 금리 인상 폭이 커진다고 지금 뉴스에서 좀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세지는 것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말 하죠. 위기가 있으면 그냥 주식을 떠나면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아예 현금만 딱 들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버블 상승장을 겪고 지금 조정장을 겪고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횡보할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렌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것은 눈치 보기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다가 확 올라갔죠. 금리 때문에. 어쨌든 악재가 일부분 해소되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종목별 대응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작년 2021년도 10월부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미 증시도 지금 업종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요. 당연히 한국도 뭐 장난 아니죠. 대형주는 다 이제 거의 바닥권, 뭐 그래도 허리 정도에 와 있죠. 허리 아래에 와 있고, 자 그러면 이 호재가 없는데 대형주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날아가는 장세는 사실 그 각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의 공격적 긴축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바뀌는 올해 연말이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생각보다 부드러워져서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들면 그때 또 기회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저렴한 걸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 근데 종목 장세가 있을 거는 예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지수가 쭉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으니 그쪽에서 한번 탈출구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 되는 뇌구조란 책이 있어요. 매달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일본 그 메릴 린치 일본 증권사 부유층 대상 컨설턴트로 일한 분이 쓰신 건데, 자, 이 부자들의 뇌구조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그 교과서적인 거지만 이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복리의 힘,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자.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보이시는 게 마음에 드시는 거 명심해 보시고요. 이 세 가지가 보이는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선 복리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그 직접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Q도 적립식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몰빵으로 안 사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적립식 투자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자.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주식 관련된 그리고 ETF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TQ처럼 한 종목을 꾸준히 사서 이렇게 그 장기 보유하는 건 사실 별로 공부가 필요 없어요. 저가에 사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만 안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리키는 영역은 좋은 가격 S밴드 활용해서 저가 영역에 사서 고가 영역에 매도까지 하실 수 있게끔 회사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해 볼 때는 확실히 자신에게 이런 기술적인 걸 입혀서 투자를 하실 때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요. 당연히 원금 손실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개인은 장투가 답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 10년 이상을 꾸준히 버티실 정말 인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가만히 두지 않아요, 시장은. 이렇게 흔들어 대죠.
왔다 갔다 흔들어 대니까 그거보다 그렇게 주변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게 투자 공부도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리를 극대화하려면 사실은 레버리지는 좀 불리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서 유리한 거지 이렇게 횡보나 하락이 끼면 레버리지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시다가 하락장이나 횡보장 때는 일반 비레버리지 또는 다른 타자산으로 딱 전환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많은 제 고객, 저희 회사 그 강의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적립식 투자는 지속 하락 시에는 불리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싸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반등을 못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라가야지 유리한 거지. 계속 떨어진다. 내가 5년 동안 샀는데 5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0년 동안 빠졌거든요. 예, 현대차죠. 현대차도 꽤 오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못 고르면 미국에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빠졌죠. IBM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Q를 하는 이유는 그런 하락하는 종목을 고르지 않기 위해서 ETF를 한 거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락이 오래되면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능력이란 투자처를 선택하는 능력이 저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건 뭐 대단한 능력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이걸 살 것이냐 저걸 살 것이냐는 여러분 자산을 굉장히 잘 결정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지수는 횡보 가능성이 좀 커지고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TF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을 좀 알면 훨씬 유용하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국내 대가 존리 대표님께서는 그 한국경제TV에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될 건데 어쨌든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유는 자,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한국 회사가 되게 비슷한 회사가라는 거죠. 같은 업종에 같은 기술을 갖고 제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회사는 지금 굉장히 비싸고 한국 회사는 싸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요 비교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존니 대표께서도 좋은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랑 애플을 비교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넌센스일 것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좋은 회사는 맞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애플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 돈을 버나요? 아니요. 삼성전자를 사면 무조건 더 버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야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계속 저도 분할 매수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단 6만 전자 됐다고 지금이 제일 싼 시점은 아닐 수 있어요. 5만 전자까지 보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애플은 지금 너무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지 말자 이런 의견 아닙니다. 어쨌든 싼 주식을 좀 사야 되고 존니 대표님은 우리나라 그 뭐 기업들 방문해 보면 와 완전 공짜구나 이런 주식들이 지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엔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 바로 퇴직연금의 주식 진입 시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은 401k가 있는데 미국의 401k는요 1980년대부터 벌써 시작했죠. 그래서 그 힘으로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저 증권사 근무할 때 한국도 퇴직연금이 시작됐고 지금 개인 IRP도 다 시작됐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DB형, DC형을 갖고 있지만 DB형이 많고요. DC형 등 개인이 주식으로 들어온 퇴직연금 자금이 극히 미비합니다. 한 10% 될까요? 뭐 요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존니 대표님 얘기로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가장 큰 주식 투자 주체는 퇴직연금 자금이고요. 그러면 언제 미국이 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냐? 바로 401k가 미국 주식에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은 벌써 이게 다 끝난 거잖아요. 많은 자금이 벌써 다 들어왔고 한국 시장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대략 1000조 정도 된답니다. 퇴직연금으로 들어올 자금이.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2000조가 조금 넘으니까 뭐 그거보다는 훨씬 크죠. 어쨌든 40%에 가까운 자금이 향후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401k 시행이 요때 됐습니다. 1982년도, 80년도에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경기 호황기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401k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주식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1, 2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10년 중에 한 번만 들어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안에 7, 8, 9년 때 돈이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도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김한진 박사님의 예상으로는 이거 너무 길죠. 2044년. 그래도 애석하게 저는 아직 그때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6천에서 12,000포인트를 예상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나쁘게 6천도 안 잡을게요. 한 4천만 잡아도 여러분 지금 이제 2,600이니까 기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국내 주식도 좀 잘 하셔라, 배워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이 그 단타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그래서 오늘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S밴드랑 S시그널을 개발한 이유는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세팅을 했죠. 최적화를 잡았는데 자, 이 두 개가 공격수예요. 여러분 매도 매수 이 두 개에 완벽하게 쓸 수 있는데 완벽이라기보다는 최적화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들을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고 쓰고 있죠.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저희 방송에서 그냥 언급드렸습니다.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그냥 참고용 자료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냐면 자, 여러분 주식에서 손해 안 보려면 저가 매수해야 되죠. 저가 매수 중요합니다. 요 빨간 선이 뭔지 볼게요. 9,934가 현재 1,750원인데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대략 그 만원 조금 미만일 거예요. 요때쯤 말씀드려서 지금 한 5% 수익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코로나가 2020년 3월이니까 요때쯤입니다. 요때쯤에 코로나 전 가격인데 아직도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싼 거죠. 그동안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또 다 받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그렇게 나쁘냐? 아니요, 그렇게 나쁜 회사 아닙니다. 물론 대형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라갔다가 지금 허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시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전 가격에 지금 와 있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더 떨어져 봐야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가격을 보고 하는데 어쨌든 저점 부근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래량들이 양봉 거래량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음봉 여기 떨어질 때 파란색 음봉 거래량 뜨고 아직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S 시그널 자체가 여기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신다? 아니요. 제가 제 그 관리해드리는 분께 알려드리는 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자, S 시그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월봉에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렇게 바닥 치고 있고 어쨌든 많이 조정받은 거죠. 이렇게 내려왔고 바닥권이다. 요것만 보는 겁니다. 일봉에서 매수 신호 떴죠, 여기. 매수 신호 떴고
21선 넘었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양봉 팡 뜬 게 이게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61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161선, 221선까지 뚫었죠. 그럼 우리는 언제 진입하냐? 그때 말씀드린 때가 아마 이때쯤이에요, 제가. 저도 언제 들어갔냐면, 이때는 못 샀어요. 그 관심 종목에는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때 샀습니다, 이때. 이때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가격 보면서 어제 산 가격보다 싸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일 정도 몰아 샀거든요. 그랬더니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5일 동안만 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는 게 문제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자, 그걸 그렇게 파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S밴드를 쓰는 겁니다. S밴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파, 분홍 라인, 2파, 빨간 라인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12,100원이죠? 자, 이거를 자동 주문을 걸어 놓는 거예요. 자동 주문. 그러면 저는 주식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매일 보면서 그럴 시간은 없고요. 회사 다니니까. 그냥 오전에 시간 날 때 아까처럼 틈틈이 그냥 삽니다. 좀 싸게 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자동 주문 화면이에요. 키움증권의 자동 주문 화면인데 뭐 경농이라는 종목이 보이죠? 이 차트도 지금 저가여서 그래요. 추천 종목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럼 아까 그 12,000원을 예를 들어 비아트론이면 비아트론의 12,000원을 목표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의 1틱 그럼 1,550원 15,050원이죠. 15,050원이 딱 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트레일링 감시 3% 하락 시에 이제 실행된다 이런 게 있죠. 다시 말해서 15,050원을 넘는 순간 이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내려오는데 3% 요게 마이너스 3% 되면 자동으로 그냥 매도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쳐다보실 필요 있나요? 사놓고 저는 쳐다보지 않아요. 정말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난 것도 있죠. 왜? 마이너스 나면 더 사니까요.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는 안 쳐다봐요. 그렇게 돼서 거의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딱 20종목 정도 하거든요. 그럼 3월 18일은 뭐 링크 제니시스 9%, 그리고 여기 미투젠도 그날 운이 좋아서 오를 때 보통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국보 디자인은 3월 21일 날 9%, 그리고 고려산업은 22일 날 13%, 이렇게 해서 뭐 가끔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종목 정도를 저는 한 종목당 100만 원을 배정을 해서요. 처음엔 3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을 갖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면 비율대로 사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자동 주문 거니까 자, 장점은 뭐냐? 자금이 묶이지 않아요. 20종목 100만 원 해봐야 2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ETF 투자, 사실은 TQ를 투자할 때도 2천 갖고는 뭐 대단하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안 쳐다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매수할 때만 보통 하루 중에 매수가가 제일 낮을 때가 안전한 건 장 마감 때입니다. 3시 반 때 급등했던 게 거의 급락하기도 하고 보통 딱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박살났다. 그러면 내려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그 눈만 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고르냐? S시그널로 한다고요. 월봉, 주봉, 일봉에서 가격 체크, 그리고 이 차트에서 바닥인지 아닌지, 그리고 S밴드를 통해서 범위를 딱 지정해서 그 가격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거의 실패 안 하십니다. 이건 특별하게 문제 없는 한 실패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TQ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어려운 게 이겁니다. 지금 하락 구간에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내려왔는데 아까 제가 바닥권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월로 보면 정말 그 거의 바닥권에 와 있어야 되는데
TQ는 아직은 좀 중간권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 예,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Q 120분봉에서 S밴드를 보고 요때쯤에 분할 매수 한 5개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차피 요 분홍 라인, 빨간 라인은 알잖아요. 요때 매도 거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준비 중이고,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가격 안내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 매수하는 거를 쉽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좀 귀찮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저가 영역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ETF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TQ 같은 경우는 정말 일부분 제 자산의 20% 정도만 길게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TQ를 사실 거면 적립식으로 제 가격 데이 매매 참고하셔서 사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S밴드를 앞으로는 조금 더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냥 TQ 하나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개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S 시그널을 알려드렸으니까 예, 매수하시기도 좋고 종목 찾기도 좋잖아요. 이거 미국 주식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S밴드만 알면 이제 매도 가격이 되니까, 자, 요게 DFEN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세배 레버리지인데 요게 액면 분할도 했지만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바닥권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더 사기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요 제약 세배 레버리지인 PILL을 제가 좀 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완전 바닥권에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주의 TQQQ 자동 주문 가격대고요. 자, 이제 요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후에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당장 흐름은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지표들 보면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격대만 자동 주문으로 하시면 한 달 동안 걸어 놓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50.5, 47.2, 45.0, 43, 그 다음에 40.9, 38까지 해서 한 달 우선은 걸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동 주문 다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 매수가 안 된다 그럴 때 데이 LOC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 경기에 의해서 하락한다고 하면 개별 종목 접근하시는 걸, 많은 종목 말고요, 예, 한 뭐 4-5개 종목이라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실력은 더 높아질 수 있고 TQ를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